요건 평양 명기 강명화 정사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명기 정사 사건.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자극적이네요. 다시 한번 빼놓을 수 없는 단어들이 다 나왔어. 갑자기 아니야. 번쩍. 아니야? 명기생. 예. 이름난 기생. 오늘도 그거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한 거야? 뭐 생각하신 거예요? 다른 뜻이 뭐가 있어?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의 피셜 그놈 61화 시작합니다. 네,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그리고 역사 속 그놈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는 그 마약 관련된 회차가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올라가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셨는데 또 조금 불편하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저희가 뭐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지금 마약 사범을 단속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마약 사범 잡는 데만 너무 주력하는 현실을 저희가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왜 마약 사범이 잡으면 안 되는 사람이냐부터 시작해서 저희의 취지와는 좀 반대 결이 안 맞게 또 받아들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 사범 단속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선 마약 공급책 그리고 마약을 만드는 사람들 다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마약 사범들이 다 자신의 처벌을 다 받고 나왔을 때 어떻게 갱생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종합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을 저희가 꼬집은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마약 사범에 대한 어.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인천 참사병 하나밖에 없다라고. 네. 제대로 된 교도소를 안 만들고 범죄자만 잡아들이는 형국이다라는 거 말씀인데 마약 사범을 잡지 말자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치료와 다시 사회로의 복귀를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한쪽이 텅 비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려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김재원 선생님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마약의 의미, 마약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신 거고 네. 우리 채널이 역사 채널이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지. 마약 사범을 잡지 말자는 그런 절대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우리 잘 들어보시면 그런 적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백 교수님 계신데 특히. 전 네. 왜요? 게다가 경찰이 전직 경찰이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요. 마약 사범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죠.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만 듣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그렇게 아니라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그 몇 분 계셔가지고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댓글은 뭐 곧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잘 모르시나봐.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 드렸는데 그렇게 잘못 듣고 이렇게 떠드시는 분들 저희는 가차 없이. 가차 없이 다 지웁니다. 아, 이거는 그래요? 제가 얘기하려고 일부러 지우지 말라 그랬어요. 네. 있어야지 말씀하시니까. 네. 그러고 지워요? 아니 아예 지워요. 근데 오늘은 그냥 오늘은 제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하고 일부러 놔두라 그랬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듣기 싫으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듣지 마시라. 왜냐면 역사 이야기가 꼬아서 듣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꼬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다 댓글창 관리하다가 망가지고 프로그램 하차하고 이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1회 때부터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나가시라고. 그렇죠.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이 얘기 안 하거든요. 이 방송에서만큼은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처음부터 이거를 돈 벌겠다고 만든 방송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김지현 쌤 채널은 나가면 안 됩니다. 네. 아니 이런 건 괜찮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합니다. 이건 좀 문제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뭐 이 새끼 저 새끼 해가면서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싹 다 캡처하고 지웁니다. 나중에 저 증거 남겨야 되니까. 힘들어지면 네. 그분들 한 분씩 한 분씩 소환하려고요. 그냥 연금 복권이다 생각하고 한 분 한 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 거만 모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정사
아, 네. 정사편 했는데 저희가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팟캐스트 제목에는 한문으로도 달아들었거든요. 아, 네. 근데도 모르고 낚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자 요즘 많이 약해요. 어.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네. 사흘 아직도 나옵니다. 어. 며칠 전에 또 나왔어. 사흘. 사흘이 또 나왔어. 어. 며칠 전에 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럼 한자는 더 모르죠. 네. 유명한 래퍼분께서 랩 가사로도 쓰셨죠? 그래요? 4일이라고요? 네네네. 어이구. 운전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네. 바꾸는 거 더 좋아하시는 분. 네. 어쨌든 그때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네, 네. 또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보다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바로 하는 건가요? 아니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군불 좀 떼야지. 뭐 오늘은 뭐 역사 이야기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 있었던 사랑 이야기인데 판단을 해보시라. 네. 이것이 과연 사랑인가 아닌가? 요거 이제 좀 확인을 해보시라고 두 네. 가지. 하나는 강력히 불륜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네네네. 그 사건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신분이 맞지 않아서 네. 죽음을 선택했던 안타까운 이야기. 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네. 준비했어요. 지난주 이야기는 사랑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아가사 크리스티 추리 소설에 그렇죠. 나오는 네. 밀실 살인 사건 네. 같은 거 좀 우리가 추리해 보는 시간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미스터리, 네. 선상 미스터리. 네. 이게 폐쇄형 공간이거든요. 네. 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결론을 몰라요. 사실을 알 수 없는 건데 오늘 말씀드릴 건 결론이 명확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네. 그런 이야기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명기열전이라는 형질자리를 읽어온 명기. 그런 책이 있었어요? 예, 모르는 갑자기 아니야. 먼저. 아니야? 명기생. 예, 예. 이름난 기생. 우리도 그거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한 거야? 뭐 생각하신 거예요? 다른 뜻이 뭐가 있어? 한자가 여러 개가 있어서. 네, 네, 네. 아니 옛날에 제 대학교 때 친구 자취방에 해병대 그 실크 반바지가 있었어요. 숏 반바지, 마라톤 바지 같은 거. 근데 이제 거기 그 방에 이제 애들이 많이 놀러 가서 자고 그랬는데 그 바지만 입고 자면 애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바지를 빠는 거예요. 주말아. 진짜로 유명해요. 기운을 받아서요. 해병대 기운을 받아서. 그건 아니, 모르겠죠. 촉감이? 촉감이 되게 실크라 되게 부들부들해. 그래서 그 바지 별명이 명기 바지였거든요. 근데 꼭 3명 있어, 3명. 그 바지 입고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빤 애가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병 아니에요? 그거 스쳤다고. 성격이 왕성할 때니까요. 아, 예. 이유야 알 수 없죠. 저는 이제 그때 이 건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 시대하고 오. 식민지 시대 때 있었던 그 평양 기생, 네. 유명한 기생들이 이래 있던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진짜 한 질짜리입니다. 네, 네. 10권짜리 이만큼입니다. 그 정도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얘기가 됐고 흥미롭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는 사회적 배경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도 비교해 봤는데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주목한 건 왜 쥐약을 먹었을까? 벌써 벌써 이렇게 스포일러 하시면 안 됩니다, 스포일러 선생님. 하면 안 됩니다. 스포일러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안 죽었거든요. 네. 아. 새로운 방식의 아, 죽음이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도. 요 정도면 스포일러 아니면 이게 예고편이지. 예고편이죠. 왜 쥐약을 먹는가? 그렇지. 이제 이런 느낌으로. 예전에 그렇게 안 죽었다. 좀 참신하네. 예전엔 지역이 없었으니까. Hit the mouse drug. 네, 예고편 느낌이니까 네, 네. 여기까지는 농납이 됩니다. 네. 자, 어떤 이야기일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광고 보시고 본편 들어가서 들어보시죠. 요즘같이 하루하루 팍팍한 가계 경제 숨통이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보장인지 제대로 진단받고 싶은 분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좀 줄이고 보장 잘 되는 꼭 필요한 보장으로 알차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 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는 인터넷 www.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 뇌피셜 그놈 광고 이벤트로 보장 분석만 신청해도 보장 분석 후에 따뜻한 이디야 카페라테 한 잔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보험 장터 통해서 여러분들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요. 쓸데없이 나가는 돈 다이어트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쓸데없이 나가는 것도 막으셔야 되고요. 꼭 필요한데 안 넣어놓고 있다는 건 꼭 또 네. 넣으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창석 씨도 곧 이제 40대가 되고 예. 그러면은 보험 가입하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일찍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그렇죠. 그게 네. 돈도 아끼는 길이고요. 나이가 이제 기본적으로 만 40대가 넘어가고 게다가 뭐 병원을 뭐가 좀 아파서 다니는 경력이 있다.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면 보험도 잘 안 받아줍니다.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 나이 또래는. 네. 네. 그래서 지금 빨리 우리 가영 씨도 그렇고 설계를 하셔가지고 좋은 걸 들어야 되고요. 이제 곧 40대 되시잖아요. 전 아직 좀 남았습니다. 아니, 얼마 차이 안 나잖아. 한 살이야 친구. 한 살이라도 또 어릴 때 그렇죠. 들어놔야 그건- 된다니까. 그럼요. 자, 이 보험 장터 통해서 여러분들 조언 받으시고 설계 받으신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보험 플랜 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 장터였고요. 1544-5788 1544-5788 상담 전화였습니다. 방빼 스리랑 부부 지씨 아줌마가 지씨마트의 혼자리와 먹태구이에 이어서 지영옥의 포천 넓적 왕구이를 선보입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맛있는 돼지 양념구이 맛입니다. 유명 고깃집 프랜차이즈에서 먹던 바로 그 맛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구워 먹기 좋게 넓적한 형태로 만들었고 부드러운 육질의 돼지고기와 비법 소스로 만든 양념은 깊은 감칠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1.3kg의 풍부한 양과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밥도둑 왕돼지 양념구이를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씨마트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M장 계획을 통한 첫 오픈 기념으로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합니다. 지씨마트에서는 혼자리와 먹태구이, 지영옥의 포천 넓적 왕구이 외에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다른 제품들도 꼭 구경해 보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갑자기 좀 잡스러운 연애 MT를 가게 됐는데 급하게 가느라고 뭐 준비할 게 없어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이 혼자리와 먹태구이를 가져갔어요. 맞아요. 안주 너무 잘 먹었습니다. 맥주 마지막에 너무 맛있어. 숙소에서 먹었는데 뜯어서 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자 맥주 안주로는 뭐 이거만 한 게 없고요. 너무너무 맛있고 또 이 포천 넓적 왕구이 이거 드신 분들이 너무 맛있다고 이게 뭐 특별한 맛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양념 돼지갈비 맛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꼭 들어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먹태구이도 있고 넓적 왕구이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메뉴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씨마트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씨마트 지영옥의 포천 넓적 왕구이였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정사 사건인데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좀 대충 설명해 주시죠. 네,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결말부터 먼저 네. 결말이 너무 비극적이었기 때문에 네. 이건 평양 명기 명기. 명기생 강명화 정사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명기 정사 사건.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자극적이네요. 다시 한번 빼놓을 수 없는 단어들이 다 나왔습니다. 명기생입니다. 명기생. 네. 정말 이름을 날리던 기생. 네. 정말 유명했던 기생. 평양에서 서울로 와서도 유명했던 기생.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기생이 어떻게 보면 연예인의 역할도 연예인입니다. 함께 했잖아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예인 그렇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중가요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도 20년대 후반이 돼야 나오는 거예요. 중후반이 돼야.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시작했었던 사람이 그 사회찬미를 불렀었던 융심덕이라는 사람인 거고 네. 그 전까지는 그 대중 가수들의 역할을 기생분들이 합니다. 네. 그 중에 제일 유명했던 분이에요. 압도적 1등. 네. 압도적 압도적 1등이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1923년 6월입니다. 6월. 네. 6월에 어떤 남자 무릎을 베고 돌아가시는데 그 남자가 그 강명화 네. 선생님 뭐 강명화를 보고 네.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강명화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날 가장 사랑해주는 파건. 난 독약을 먹어 모든 게 틀렸으니 마지막으로 날 껴안아 주세요.라고 하고 죽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왜 이 사람이 죽었고 네. 이 도대체 파건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잠깐만,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 누구 무릎에 베고 죽었다고요? 파건. 이 호죠, 사람이 호입니다. 장병천이라는 사람의 호예요. 근데 이 장병천의 무릎을 베고 네. 죽은 거예요. 네. 근데 장병천이 이렇게 물어본 거죠. 내가 누군지 알겠냐?
눈을 떠봐라. 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보이느냐 이렇게 내가 물어본. 그래 물어본 거예요. 근데 네. 거기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파건. 나는 이제 틀렸으니 날 잊고 살아라. 이렇게 하고 죽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지금 연예인이라 그러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여자 가수? 연예인이요? 네. 아 이거 되게 조심스러워. 기생이랑 비교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비교할 필요가 되게 없고. 당대 최고의 여자 연예인이었다 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 사람이 어. 장병천이라는 사람의 무릎을 베고 이렇게 절명시예요 이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파건. 네. 이 시를 남기고 죽은 거죠. 절명서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예전에도? 절명시요. 예, 시 이런. 춘향이 정도. 그래서 이분을 근대판 춘향이라고까지 불렀어. 황진이는 황진이도 그런 시를 남기고 죽나요? 절명시? 모르겠습니다. 것 같은데. 황헌 응? 매천야록 절명시 그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뭐야? 아니야. 뭐야 지금 방송이야 뭐야? 서로 어설프게 아는 거 얘기하지 마요. 안 받아줬어. 웃지 마. 이거 편집도 못 하잖아 그건. 아무튼 네. 도대체 그래서 강명화가 누구냐? 그다음 장병천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네. 좀 파헤쳐봐야 되는데 일단 강명화는 1901년생이고요. 평양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이름은 당연히 네. 명화라는 거는 기명이고요. 네. 기생 때 쓰던 이름인 거고 원래 이름은 확실. 확실히요? 그냥 확실히 강확실. 이름도 참. 이름 너무 이름을 누가 지은 거예요? 확실하게 이거? 이상하게 지셨네. 네, 확실하게 이상하게 지었어. 딸 이름이라고 진짜 이름 이런 식으로 지금. 아니 근데 끝년이보단 낫잖아. 야, 너는 그냥 애칭 그냥 방송명이잖아. 이게 예명이 본명. 예명. 이거 본명이잖아 본명. 이게 좀 이런 걸 수 있겠다. 딸만 계속 낳다가 이번엔 아들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아빠가 좀 개차반이에요. 아버지가 개차반이고 이름부터 느껴져요. 음. 딸의 이름에서 느껴집니다. 아빠가 개차반인데 어머니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딸이셨어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딸이셨는데 네. 어렸을 때 그 어머니네 집안이 콜레라로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냥 개차반이지만 결혼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싶어하고 결혼을 하셨던 분.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식만큼은 네.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은. 왜냐하면 본인이 어렸을 때 부유하게 자랐었던 기억이 있으면 네. 그래도 그 맛을 봤으니까 네. 어떻게든 성공하게끔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평양으로 이사를 갑니다. 시골에 있다가 평양으로 이사를 가는데 근데 결국은 좀 집안이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조건이 안 됐었던 거죠. 경제적 조건이. 네. 네. 그래서 기생을 시켜요. 아. 이럴 바에야 그냥 기생이라도 해라. 네. 라고 해서 기생을 시작을 하는데 너무 이뻤답니다. 절세 미녀였구나. 네. 그다음에 노래 뭐 이런 게 그냥 뭐 타고났나? 말이 안 됐대요. 아 배우지 않았는데도. 네, 너무 잘했대요. 그냥 열을 배울 거를 이틀이면 깼답니다. 역시 노래는 진짜 타고나는 게 중요해요. 네. 아니 모든 예능이 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일단 한 10년 정도 평양에서는 이름이 난 거예요. 1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그 어린 나이부터 한 거죠. 네. 그 어린 나이부터 평양에서 기생 일을 하면서 뭐 최고의 기생으로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 더 성장하려면 서울이다라고 해서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집이 다. 네. 서울로 다 이사를 갔는데 그때 김홍련이라고 하는 분 이분도 기생이세요. 네. 이분한테 이제 스카우트 같은 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대정권번 그러니까 기생 조합이 있거든요. 네. 네. 기생 조합에 아 들어가. 조합도 있었어요? 기생부 그럼요. 기생 조합도 있고. 뭐 너 아는 척이야 왜? 뭐 알지 그 정도는 알지. 그 조합 출신이세요? 설명해 봐. 농담하지 말라니까. 조금 연예인인데. 아니 방금까지 연예인이라고. 맞아, 맞는데. 얘기하니까 얘기 바로 제시하는 건 뭡니까? 아니, 맞는데. 아까 전에 여자 연예인 비교했으면 어떨 뻔했어. 좆됐어 채널. 자, 남의 위험은 막아주고 지가 더 위험한 길을 갑니다. 이게 번이죠 번 권번 내가 그렇죠. 이게 조합이라는 조합이에요. 뜻이에요. 조합. 아 번은 약간 일제식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어차피 일제 네, 시대.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니까.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지금 1917년 뭐 18, 19년 이때예요. 근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17, 18살인 거예요. 네. 17, 18살. 서울에 스카우트 되자마자 서울을 씹어 먹습니다. 씹어 먹는다는 건 뭐예요? 모든 단연 1등. 손님들한테 지명을 많이 받는다는 건가?
내가 이거 안 하려 그래. 그치 맞지. 근데 이거는 좀 설명이 좀 돼야 되는 게 어. 연예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보고 싶어서 뭐 줄을 서 있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돈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돈도 많이 받아. 그 공연을 한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사람들이 그날 모이는구나. 그렇지. 이렇게. 공연도 해요 기생이? 그럼요. 근데 춤하고 우리가 노래하시는 보면은 분이에요. 기생이 이제 술 따르고 뭐 몸파는 어. 그런 게 아니라 네. 거기서 노래하고 가야금 타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생에도 급이 있어요. 급이 있고 예. 이 정도 되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 그럼 약간 술시중은 안 들고 그렇죠. 술 시중까지는 들어요. 정말 이제 고관 대작이 오면 네네네. 술 시중까지는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가는 기생이라도 그런 차별이 있었던 거죠. 술을 따르는 사람. 근데 명확히 네. 구분은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우리가 기생이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네. 그런 것보다는 네. 예인으로서 네네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말씀 뭐 호출도 많이 주 업무는 예인으로서의 그렇죠. 활동이었죠. 그렇게 되는 그럼 엄청 고위 관료가 와서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 번만 장보고 싶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 정도 급 되면은 거절해도 방금 됩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어디선가 마치 해보신 것처럼. 너 옆에 앉아라. 이러지 말라니까. 아니야. 기생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정립이 정확히는 안 되겠지만 네. 여자 연예인과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매춘하는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당대의 여성 인권에 대한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보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네. 그 가운데서 예인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해야 했었던 일이 네. 뭐 술을 가볍게 따른다거나 이런 일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연예인분들이랑 당연히 대놓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인으로서 활동하는 부분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네. 그게 사실 오래 갔잖아요. 군부 독재 시절까지도 갔지 않습니까? 그럼요. 여자 연예인들 잘 나가면 무조건 불렀잖아요. 아니 뭐 불나고. 목이 그 저기 기타 치다가 옆에서 총 맞고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이제 한창 여성 인권이 많이 떨어져 있을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같이 겸했었던 네. 거였었던 거지. 이분은 아무 그렇기 때문에 또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것도 명확합니다. 기생이라고 하면 일단 남자가 기생에 빠졌다 그러면 기생질한다라고 표현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네.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런 근데 부분도 돈은 분명히 많이 있었다. 벌었다. 아. 근데 돈 많이 버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서울에서 생활을 할 때부터 네. 수천 원의 저금을 했대요. 수천 원. 이때 수천 원이면 지금 진짜 한 억 단위거든요. 억 단위 돈을 벌어서 전동 그 지금의 전동이면은 종로 한 2가 그러니까 지금 그 공평동 꼼장어 있는 네. 공평도 꼼장어 피막골이 피막골 있는 쪽 네. 거기 집을 샀답니다.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네. 엄청나게 돈을 번 거고 그 개차반이었던 아빠한테 네. 가게도 내줬습니다. 아. 그 돈을 엄청 번 거예요. 진짜 슈퍼셀럽이었네. 셀럽이죠. 지나다니면 저 사람이 강명하라는 거 다 압니다. 아. 남자들은 아. 강명하다 이런 거 다 알아. 야 부부싸움 많이 했겠네. 너 왜 쟤 알아봤어? 와이프랑 같이 걸어다니다가 쟤 근데 알아봤지 예, 이렇게. 그 정도 되니까 회의감이 느낀 거예요. 회의감이 기생 일에 자기 어쨌든 능력 춤도 잘 추고 또 노래도 잘하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매일같이 여러 남자한테 술을 따라야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왔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좀 뭔가 마음이 좀 헛헛하다 그래야 되나? 네. 그래가지고 한강 인도교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헛헛한 마음에 네. 한강 인도교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된 거죠. 강명하다. 강명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장병천이었던 거죠. 네. 장병천도 그 사람을 보고 꽂힙니다. 강명화를 보고. 심파극인데. 딱 이게 근데 이거 다 영화로도 나온 이야기예요. 네. 영화로도 옛날 나왔었고 영화? 옛날 영화 60년대까지도 만들어진 이거. 강명화 이야기는 강명화 장병천 이야기는 영화와 드라마 소설 뭐 이런 데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대중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알려진 거 보면 또 신기하네요. 근데 네 그렇죠. 60년대 영화까지는 알려졌는데 네. 그게 사실은 기생 얘기니까 그 뒤로 연결이 안 네. 됐거든요. 아버지 세대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네. 워낙 유명한 영화로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우리 아버지 왠지 알 것 같아요.
영화 좋아하셔서. 네. 아무튼 이 장병천이 꽂힙니다. 음. 장병천이 저 사람한테 딱 꽂혀가지고 계속 찾아가요. 강명화를. 돈은 많이 썼겠네요. 예, 근데 강명화가 안 만나줍니다. 근데 이- 이미 야 이거 너무 엄폐한 거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안 만나주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기는 네.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인은 이제 약간 아티스트인 거예요. 사실 네. 본인 스스로는 네. 뭐 당연하죠. 전통 음악을 하면서 네. 사람들 앞에서 춤도 부르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음. 그러니까 남하고 만남을 갖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음. 때문에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상사병에 걸려요, 이 사람. 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네. 이 장병천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네. 네. 굉장히 유명한 집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집안. 우리가 또 아는 사람. 네, 예. 백만장자. 백만장자? 장길상이라는 사람의 외아들인데요. 장길산이요? 장길상. 상. 네, 장길상. 이 장길상. 시대가 안 맞는데 왜 갑자기 장길상이 나오나 했네. 이 장길상의 막내 동생이 그 유명한 장택상이에요. 수도청장. 우리나라 나중에 수도청장하고 외무부 장관까지 하는. 수도청장이라면 경찰청, 서울 경찰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정도로 부잣집이고 이 장길상 이 사람도 아빠 장병천의 아빠가 경일은행 대표이사예요. 야. 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권력과 부를 다 갖고 있는. 다 갖고 있는 집안 로얄 패밀리네. 여자들은 장병천의 얼굴을 알았을 거예요. 장길상네 외아들인데? 라고 할 정도로 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생한테 빠진 겁니다. 최고의 연예인한테 빠졌다. 네. 뭐. 네. 집안에서 난리 났겠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아빠는 잘 모릅니다. 네. 눈이 맞았어요. 근데 이 둘이 동갑이에요. 둘이 동갑이에요. 이때가 몇 살이었냐? 18살. 18. 고삐리들이 고3 만 18세니까 어린 놈 쉽게 까져가지고 말이야. 돈 많으면 되겠네. 웃기죠? 근데 술 아, 먹으면서 18살에 기생집을 기생집을 드나든 거죠. 아. 돈이 되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재벌집 막내, 그렇죠. 개차반 막내 아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일 수 맞죠. 있겠다. 근데 이 사람은 개차반이 아니에요. 왜요? 진짜로 사랑한 겁니다. 정말로 사랑했어요. 아 원래 행실 바른 사람이었는데 네. 강명화한테 반해서 그렇게 된 그냥 거야? 반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이 뒤에 쭉 말씀을 드릴게요. 네. 문제는 장병천은 당연히 부잣집이고 이러니까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은 보통 빨리 결혼을 해서 네. 본처가 있습니다. 고삐리가 본처가 있어. 본처가 있어요. 답이 나왔네요. 본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사람이네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억지로 결혼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지. 이러면 나 더 못 나가는데. 아예 뇌피셜이잖아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성이 맑다 위에 흔들리지 마세요. 네네네. 그냥 여음 꿉니다 그냥. 네, 본처가 있는 김지현 쌤. 일단 둘은 같이 살기로 해요. 야, 같이 살기로 산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오며 가며 이제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절에 들어가 가지고 서로 부부의 연을 맺기로만 합니다. 네. 근데 3년이 지나요. 음. 근데 결혼이 되겠습니까? 본처도 있고 아빠 지금 완전 지금 한국에 조선에서 가장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집안의 아들이 외아들이 갑자기 기생이랑 가출한 거죠. 네, 기생이랑 놀아난다. 이 말이 안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안 되고 둘이 산다고 하는 소문이 돌자마자 돈을 끊습니다. 아버지가 지금으로 그치? 말하면 카드를 끄는 거지. 아니 당연한 수순이지 사실. 그렇죠. 돈을 끊는데 문제는 강명화의 고민이에요. 문제는 강명화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네. 기생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지. 기생일을 하기 싫은 거지. 진짜 그치. 사랑하는 사람 만났으니까.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의 수시중을 듣는 건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하기 싫은 일이지. 네. 근데 강명한 처음에는 근데 왜 쳐다도 안 보다가 네. 갑자기 왜 사랑? 진심을 느낀 거죠. 진짜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요? 그 정도로 따라다닌 거예요. 아니, 우리- 뒤늦게 아버지의 존재를. 그러니까 나 그거 같아. 이거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아니 이 아름다운 얘기를 이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미화됐을 수도 있어. 그래.
이게 기생집에서 그 선배나 아니면 그 부장님 같은 분이 마담 와가지고 야 걔네 집이 어떤 집안인지 야, 알았니? 걔 아빠 장길상이래. 다 때가 묻은 사람들. 우린 순수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네. 여기서 근데- 진짜 사랑이라는 거를 딱 말씀드리면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아 기생 안 하려고? 안 하겠다고 강명화가 머리를 잘라요. 아, 이 공사 세게 들어가는. 아니 흰머리 기생보다는 쇼커트 재벌 며느리가 낫지. 그치. 그 정도 의지를 보여야 완전 조질 수 있는 거거든. 나라로 볶아야겠다. 계속해야 돼? 알겠어. 계속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사랑을 네네네네. 고백하자. 마음을 준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머리까지 자르고 같이 살자라고 네. 했는데 강명화 집을 한번 놀러 갔어요. 네. 장병천이. 근데 그 잘 나가던 기생이 머리를 자르니까 기생일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집이 너무나도 이제 쇠락한 걸 본 거죠.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집은 의리의리한데 안에 뭐 내용물이 없구나. 그렇죠. 뭐 그다음에 막 이런 거 하나둘 물건들 팔면서 어. 근근히 먹고 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부자는데 어떻게 기생 그만뒀다고 하루 아침에 힘들어지나 생활이? 근데 어차피 쓰임새가 컸을 수 뭐 있고. 그럴 수도 품위 있고. 유지비가 좀 많이 그렇죠. 들어갔구나. 나 아예 이제 돈을 못 벌게 된 거니까.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워낙 개차반이었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다 강명화가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집안에 수도 있고. 구멍 하나 있으면 돈 빨아들이는 구멍 하나 있으면 그 장사 없습니다 진짜. 맞아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극적인 요소가 다 있네. 그럼요. 이게 드라마적 근데 이게 섞여 있어요. 네. 사실과 네. 뒤에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화 되는 과정에 네. 이게 이제 잡지에 이 주변인들에 대한 주변인들이 인터뷰한 것들이 이 시기에 네. 죽고 얼마 안 돼서 막 이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짜집기해서 이제 이게 한 건데 실제로 그랬대요. 장병천이 찾아가 봤더니 이제 집이 굉장히 공궁이 져 있는 걸 본 거죠. 네. 그래서 같이 이럴 바에야 어. 일본으로 유학을 가자고 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도쿄로 유학을 가요. 도피 유학이네요. 그렇죠. 근데 장병천은 일단 뭐 대학에 이제 등록을 해놓고 강명화도 이제 그 음악 학교에 등록을 해요. 다니고 싶어서 기생이었는데 진짜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이제 예에 능하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차라리 네. 본격적으로 음악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도쿄에서 음악 학교에 등록을 하려고 네. 하는데 아버지가 어. 돈을 주겠습니까? 안 주지. 같이 간다면 안 주지. 혼자 가면 줘도. 맞아요. 보내달라고 돈 보내달라고 계속 그거를 하는데 편지를 쓰는데 아빠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아빠가 안 보내주고 아빠가 계속 사람을 써가지고 염탐을 합니다. 도쿄에 사람을 보내갖고 누구랑 있는지 확인해봐. 그럼 이제 갔더니 아유 기생이랑 저 유학 간 거 아니에요. 공부하러 유학 간 거 아니더라고요. 옆에 기생만 끼고 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빠는 더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병천이 나 그러면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네. 내가 신문 배달이라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강명화가 그건 아니다. 네가 그럴 거면 내가 일을 하겠다. 이거 이 정도면 진짜 사랑 아닙니까? 진짜 사랑이네. 여기까지 들으니까 진짜 사랑이네. 사실 진짜 만약에 돈이 목적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돈줄이 많으면 사실 왜? 왜냐면 표정 결혼해도 이상해. 표정이 결혼하면 진짜 아예 지원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완전 개 네. 그지꼴 되는데. 아니 어차피 상속자는 아들입니다. 그렇지. 빅피죠. 밥에도 못 하는 거야? 이게 오창석 월드입니다 이거는. 아니 뭘 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상속은 아들한테 갑니다. 엄마한테까지 돈을 받아요. 어. 강명화가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편지까지 보내서 이 정도면은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가에다 돈을 받고 자기도 일을 해가지고 남편 유학생활로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어. 자기의 미래는 재벌과 며느리밖에 없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제 있는데. 생각은 좀 달라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왜냐면 사실 주변에 플랜 B가 없었을까? 그 잘 나가는 기생인데. 그럼요. 지금도 이때라도 다시 머리 기르고 서울 돌아간다. 이때 그래봐야 20살, 21살이에요. 네. 그리고 아니 부잣집 아들내미가 손님이 얘 하나였겠냐고. 충분히 널린 게 부잣집 그렇죠. 아들들이었을 텐데 이 장병천을 선택해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갔다는 거는 사실 뭐 저는 그 진심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기준으로 자기 능력으로 음. 서울 이때면 이때 그 공평동 쪽이면 강남이에요. 강남에 집 한 채를 본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굳이
그럼에도 안 믿네요.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니, 왜냐면 저도 이제 연애할 때 여자친구한테 그 뭐랄까 서름 아닌 서름을 좀 받았던 게 그 좀 약간 공부 잘하고 잘 사는 집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다 교수야. 그리고 근데 나는 이제 나보다 좀 좋은 학교에 다녔어요. 근데 나한테 계속 그 부모님께 소개를 안 시켜주고 편입하면 어떻겠냐고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 눈치를 준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소개를 안 부모님께는 좀 만났는데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야. 그 저는 결국 그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헤어졌거든요. 그건 그 진짜. 참기 힘들어 못 참아. 이건 둘 다 자존심 굽힌 거예요. 둘 다 모르겠어요.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본처가 아직 있다. 네, 아니 우리 보시는 방송 네. 보시는 분들도 한번 각자 나름대로 네네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맞아 장병철의 사랑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아. 다만 강명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럼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야기 들으면 두 분 다 좀 꺾일 수도 있어요. 네. 소문이 납니다. 유학생들 사이에서 네. 저 새끼 유학하러 온 게 아니라 도망온 거다. 도망 온 거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뭐 유학생 10여 명이 네. 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둘이 살고 있는 집으로. 아왜 모지랖이야? 남이 사. 야, 진짜 지랄 났다 진짜. 네가 지금 조선의 그 명망가의 집안의 자녀며 어. 도쿄에 있는 유학생들 전체를 먹칠하고 있다. 아, 우린 여기 목숨 걸고 공부하러 왔는데 너는 그냥 사랑 노름이나 하러 여기 온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 유학원 애들이 다 너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는다. 당시가 1920년대 초반. 예, 21년, 22년 이때예요.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상당히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풍기불란의 죄목으로 풍기불란의 죄목으로 진짜 죽이려고 했대요. 아, 지들이 무슨 뭐 돌멩이 법관도 아니고. 들고 돌멩이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강명화가 네. 식칼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왼손 중지를 찍어버려요. 이게 내 진심이야. 야, 존익이네, 존익이야. 이 정도면 됩니까? 저는 아니에요. 이 정도도 아니에요. 뭐야? 중지가 날라갔다니까요. 왼손. 그러니까 저는 중지가. 강명화가 엄청 자기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 높고 고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다 그냥. 그러니까 엄청 어릴 때부터 최고의 기생이었고 그쵸. 엄청 높은 데서 칭송받는 존재였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걸 번복하고 돌아간다든지 내가 선택한 남자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 어.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좀 그런 식의 조심스럽지만. 해석은 할 수 있지 네. 사실. 저는 그 좀 기저의 어떤 진짜 사랑 네. 100%일지 아니면 사랑은 한 반이고 나머지는 자존심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때가 탔나요? 어. 아니 이 정도면 이 정도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재원 쌤이 너무 순수하시네요. 그런가요? 이 정도면 아니 왜냐면 뇌피셜이기 때문에 강명화의 입장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레아 세이드라는 프랑스 여배우를 네. 나 유명하시죠. 그 나무위키를 찾아봐서 정확하진 않은데 레아 세이드의 공식적인 결혼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의 이제 생활 동반자법이라고 해서 파트너 같이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2017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파트너가 누구냐? 일반 철학도라고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집도 잘 살고 자기도 잘난 사람은 나의 선택이 옳다 또는 나의 확고한 주관이 있다. 그걸 밀어붙인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누구를 만나도 이상하지 않을 대배우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아니, 지금 살고 있다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사랑할 남자는 내가 선택한다. 이게 이제 연애의 중심이 아니라 여성의 자존감. 그거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뭐라고 불러야 되나 저 사람은? 그러니까 장병천을 사랑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맞아요, 두 가지가 맞아요, 같이 맞아요. 장병천을 사랑한 선택을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네. 이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싶지. 왜냐면 지금 비유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여성 연예인들 중에서도 밸런싱이 전혀 안 맞게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느라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여성 연예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얘기하면 불편하실까 봐 이름 얘기 안 하는데 그러한 과정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 근데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 전혀 알 수 없죠. 왜 명기열전을 말씀드렸냐면은 그 책의 편집이나 방향이 여성 그 시대 여성 개인의 자존이라고 하는 거 중심으로 연애보다는 그러니까 기생에 입증하는 것보다 자신을 개척해 나갔던 어떤 여성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게 맞는 중요하죠.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그래도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시기는 그게 섞여 있을 수 그렇죠. 있는 섞여 있는 거니까. 겁니다. 섞여 있지만 김지현 쌤 지금 본체 아닌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진 이 진심을 계속 믿고 싶은 거야. 응원하고 싶은 거야. 맞아. 이 상황이 너무 좋은 거야.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생님. 네, 저도 김쌤도 이해합니다. 있어. 이제 답이 김쌤도 나왔네요.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의 결혼은 조혼은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네네. 집안 대 집안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했었던 결혼이기 때문에 네. 자유연애가 이제 막 시작되는 이 시기쯤 되면 감정에 의한 그렇죠. 그게 이제 생길 때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18에 처음 만나서 네. 그래봐야 쌤 응원합니다. 응원할게요. 네. 21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 이후로도 유학생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견디고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네. 서울로 돌아오는데 이 아빠가 장병천의 아빠가 네. 하나 일을 꾸며요. 일을 꾸미죠. 하나 꾸미는 게 그러면 알겠다. 전세방을 하나 구해주겠다. 네. 종로 6가에 음. 전세방을 하나 구해줄 테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강명화 살라 그래라. 그리고 넌 잠깐 집에 들어와. 잠깐 집에 들어와 네. 하고 불러요. 네. 전세가 실제로 해줘요. 실제로 해주고 집에 들어오라 그랬는데 그리고 감금을 시켜버리죠. 못 나가게. 못 나가게. 예. 아, 이 로미오 줄리엣 그 컨셉인데. 아니 네. 우리나라 그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뻔한 스토리인데 약간 남녀 주인공만 바꾸면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찾아가가지고 돈 봉투 주면서 비슷한 거죠. 예, 비슷한 거죠. 이런 이걸 느낌인 아버지가 거지. 하는 거죠. 아버지가 어. 지금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딱 감금됐다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강명화가 속았구나 라는 걸 알고 이 집을 장길상을 만나러 시아버지가 되고 싶은 네. 장길상을 만나러 몇 번을 찾아가는데 안 만나줍니다. 어. 안 만나주죠. 당연히 안 문전박대를. 만나주죠. 네,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장병천이 아빠가 그 딴 동네에 별장 지으러 네.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집을 비우는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몰래 한 번씩 이렇게 만나러 네. 가는 거죠. 강명화를. 근데 그때 이미 강명화는 마음을 좀 굳힙니다. 죽어야겠구나. 죽어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좀 굳혀요. 내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사랑을 못 이룰 바에야. 네. 왜냐하면 이제 장길상 시아버지였으면 좋겠었던 그분을 만나주지도 않고 이렇게 뜨문뜨문 만나면서 더 이상 큰 미래를 볼 수 없게 된 거라는 걸 이제 본인이 받아들인 거죠. 네. 근데 헤어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장병천이 잠깐 왔을 때 나한테 옥양목 2통이랑 흰 구두 한 켤레만 사다 주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네. 장병천한테 내가 입을 것이랑 신을 것이 없어서 그런다. 요거 하나만 사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병천이 그거를 사들고 네. 같이 그럼 여행을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양온천으로 여행을 가게. 온양 온천으로. 네. 그래서 갑자기 온양온천으로. 아니요. 그때도 그 거기 온천이 있었다는 사실 재밌어가지고. 그런가요? 네. 온천 여행을 하러 가는 거죠. 온천 여행을 하러 가는데 이제 용산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용산역에 가는 길에 네. 강명화가 약국에 들려서 쥐약을 삽니다. 그리고 온양온천으로 떠나서 네. 그날 밤에 네. 장병천이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는데 네. 밤에 산책을 나갑니다. 그냥보다 산책 나갔겠지 네. 그냥 뭐. 그 틈에 강명화가 쥐약을 먹고 쓰러진 거죠. 네. 자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했었던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거 쓰러진 걸 보고 네. 무릎에 앉힌 다음에 네. 눈은 좀 떠봐 정신 차려라라고 했더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박원 나 먼저 떠난다라고 하고 그 절명시를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뭘 계속적으로 맥락을 살펴보면서 욕할 거는 아니요. 이 정도면 안타깝긴 해요. 아니 근데 너무 사랑하는 네. 남자를 남겨두고 자기 같이 만약에 우리 둘 다 사랑을 못 이룰 바에야 우리 저승에서라도 사랑을 이뤄봅시다 해서 같이 죽는 경우는 봤는데 사랑한 남자가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울 거 알면서도 네. 자기 혼자 죽음을 택하는 거는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기적이요. 동반 극단적 선택을 안 하려고 하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오빠 쥐약 네 알이니까 두 알 이거 먹으려는데 만약에 안 먹으려고 잠깐만 다시 근데 생각해보자. 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서 산책을 좀 갔다 올게. 아니 그러니까 쥐약을 먹고 마지막 키스해줘. 그리고 딱 하고 입에 같이 넣어. 죽는. 무서워. 이게 원래는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네. 이제 왜냐
이게 혼자 죽는 것과 같이 죽자고 많이 같이 죽자고 했으면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어. 구말리 같은 남자를 죽게 만들었다. 아. 그 시대에. 근데 나는 너를 위해 내가 죽는다. 아니면 우리의 사랑을 위해 죽는다. 두 가지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랑을 위해 내가 죽을 그런 수 있다. 것도 있을 수는 있겠다. 나 때문에 얘가 다른 여자도 못 만나고 집안에서 인정도 못 받고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사니 이 현실적으로 우리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긴 너무 힘드니 내가 그냥 죽음을 택하면 너라도 좀 집에서 인정받고 제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수 있겠다. 네. 근데 이 상황이 되게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라서 슬프면서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저는 약간 이게 이 시대의 정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요게 한국식 정서예요. 이게 사실 좋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었던 그 정사라고 네. 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함께 죽습니다. 그렇죠. 네. 함께 죽음으로써 사랑을 완성한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약간 일본식이라면 요거는 여성이 희생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아직 한국이 그래 맞아. 좀 뭔가 완전한 자유연애 그다음에 여성과 동등한 남성과 여성 간의 사랑이라는 느낌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분적인 차이까지 있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깨어 있는 여성이긴 네. 했지만 그래도 시대적 한계가 한계가 존재했을 테니 아 내가 이 남자에게 짐이 될 수는 없어. 하지만 난 너무 사랑해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강명화가 이게 오래도록 그 뒤로 오래도록 드라마의 주인공, 영화의 그쵸. 주인공일 수 있었던 거네요. 저는 이거 흰구두 한 켤레랑 옥양목 두 통이 처음으로 선물을 부탁한 거고 네. 처음으로 받은 맞아요. 거라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굳이 기대지 않았던 거죠. 그 만나는 동안에. 그래서 아마 장병천이 이걸 사주면서 엄청 이걸 눈치채지는 못했을 것 같고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맞아. 내 돈으로 내가 선물을 사줄 수 있겠다. 그 전까지는 안 강하게 자기가 주는 뭐 어떤 것도 안 받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왜 어. 선물을 달라고 했지? 뭔가 또 새로운 무엇인가를 나랑 같이 꿈꾸고 싶은가라고 네.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강명화가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폐인이 됩니다. 아니, 나 같아도 페인이 될 것 같아.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네, 완전 폐인이 돼서 불황자처럼 아, 살다가 네. 얼마 안 가서 본인도 똑같이 쥐약 4알을 네. 먹고 2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22살에 그렇게 죽은 사건이에요. 예. 네. 이거는 약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런 시대적 한계와 네. 당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 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연애라는 게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서 연애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되게 흥미롭지만 처음으로 조금 논의되기 시작한 거예요. 대중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걸 이제 접한. 이 사건이 알려지니까 네. 아니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다고? 야 이게 가능해?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람들 인식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겠네. 이게 그래서 당시 표현으로는 20년대 중후반을 연애지상주의라고 명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문학자 선생님들 중에. 그거의 시작을 알린 분. 네. 그런 류의 소설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그렇죠. 예. 이제 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누구는 이건 이제 현대판 춘향, 그다음에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이렇게 네.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왜 쥐약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죽었어요? 목매달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을 먹고 죽는다고 한다는 것은 예전에 왕족이나 사약 같은 형태잖아요. 네. 그럼 예전에 어떻게 죽었어요? 다 목매달아 죽거나 투신하거나. 그러니까 약이란 게 신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의 화학 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약이라는 게 확실히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쥐약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시대가 바뀌고 근데 이게 그거보다는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독약을 먹고 막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되게 멋있게 표현되잖아요. 근데 그건 독약이 아니라 이제 저거였지. 수면제. 그렇죠. 죽은 약간 것처럼 죽는 자는 거 같아. 이야기였지 원래는. 그 약을 먹고 그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고통 속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표현, 그 상황에 극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목을 매달은 그런 극적 요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극적인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약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그래서 쥐약 먹고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여러 분이 연달아서 자살을 하십니다. 베르테르네.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신채호 선생님이
자살기 광명화가 연료가 되는 문예가 무슨 예술이냐라는 사설까지 쓰셨다. 그건 신채호 선생이 신채호 선생이 입장에서의 그 네. 주장이신 거고,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왜 이게 죽어야 되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일종의 여성들의 생각이 바뀌는 어떤 시대적 상황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다음 그래서 말씀드릴 사건이 이렇게 좀 변화된 네. 한 10년 뒤의 일이에요. 네. 10년 뒤의 일인데 자, 전 세계가 사용하는 브랜드, MC 자원이 선택한 브랜드. 자, 110년 역사를 자랑하는 블랙앤데커의 핸드 블렌더 광고입니다. 블랙앤데커에서 최초로 주방 라인을 출시했는데요. MZ한기획에서 최초 공개와 동시에 특별 혜택가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기 좋은 무선 핸드 블렌더고요. 4가지 헤드 구성으로 과일 주스, 생크림, 우유 거품 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블렌더 구성 중에 우유 거품기가 있어서 집에서도 쉽게 우유 거품 낼 수 있고요. 힘이 좋아서 풍부한 거품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 시 과일과 무선 블렌더만 챙겨가시면 바로바로 신선한 과일 주스 즐기실 수 있고요. 신혼부부 혹은 집들이 선물용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특별히 포토 상품평을 작성해주시는 모든 고객분들께는 M장 로고 우산, 여기 너무 이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네, 장우산. 자, M장 로고 우산 사은품으로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M장 기획 무선 블렌더 검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저희가 사용하는 것도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너무 잘 갈리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섞어서 먹는 거 있잖아요. 라떼 같은 거는 우유를 이제 거품을 내서 네, 맞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시기에도 좋고요. 헤드만 바꾸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 이게 무선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침에 뭐 과일 주스나 이렇게 갈아 드시는 분들 많은데 그것도 과일 갈아서 드시기도 너무 쉽고, 저희가 그때 갈아서 먹었던 것도 바나나 주스였기 때문에 네, 쉽게 그리고 부드럽게 갈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날 좋아지면 캠핑도 많이 가실 테니까. 네, 캠핑 지금 벌써 갈 많이 때. 가죠. 지금 캠핑 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이 철. 아무래도 무선이라는 게 장점이죠. 네. 들고 가시면. 여러분, 블랙앤데커 핸드 블렌더 다양하게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우산도 너무 예쁩니다. 포토 상품평 꼭 작성하시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랙앤데커의 핸드 블렌더였습니다. 이젠 지친 피부에 작별을 구하고 아이세라와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보세요.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은 70여 가지 풍부한 미네랄을 피부 깊숙이 공급해주며 아이세라 클렌징 폼으로 차원이 다른 세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수면팩까지 3스텝으로 완벽한 기초 피부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이세라 퍼펙트 스킨케어 세트를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알찬 구성으로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최고의 선택 아이세라는 소노 코스 단넷과 EJ몰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고요. 50% 할인 이벤트와 많은 구매자분들이 남긴 후기를 참고해보세요. 네, 자, 소노코스 아이세라 5월 가정에 따른 선물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 아이세라 퍼펙트 세트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드팩 플러스 클렌징 폼 수면팩, 또 팩 브러쉬 헤어밴드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 알찬 구성이니까요. 요거 꼭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유튜브로 나갈 때쯤에는 5월이 얼마 안 남았겠네요. 그러니까 네. 빨리빨리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소노코스 아이세라의 3스텝 피부 관리 요거 하나면은 웬만한 건 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봐야 돼요. 피부 관리는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세정 되죠. 네. 그리고 팩. 수면팩으로 팩 되죠. 그리고 네, 머드팩. 머드팩으로 뭐라 그럴까요? 피부의 이게- 탄력과 영양 공급 충분히 할 수 있죠. 여름철 약간 자외선으로부터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피부 안정화 작업에는 또 이 아이세라의 머드팩만한 게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머드팩 전체로 하기 불편하시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T존만 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노코스 아이세라 저희 역사내피셜 그놈과 처음부터 함께 해주시고 계신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구매로 확실하게 좀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노코스 아이세라였습니다. 요거는 할 얘기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게 누가 봐도 불륜 사건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안에 디테일하게 보면은 슬픈 이야기들도 조금 있고 네. 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안기영이라는 혹시 성악가를 아시나요? 아니 전 처음 듣습니다. 여러분 안규령은 알아요. 안기령은 나도 알아요. 안규령 알아요. 네. 안기영이라고 네. 한국 최초의 엄기영입니다. 엄기영은 알아요. 굴하지 마, 굴하지 마. 한국 최초의 아 진짜 너무 껴다. 네.
뭐라고? 진짜 너무 껴다 붙였다 진짜. 뭐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너 평가하고 치라냐? 지금도 유명한 노래가 좀 있나? 네. 이화여대 아마 교가를 이분이 만드신 아. 분이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명세를 탔던 테너입니다. 테너예요. 심지어 이분은 그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음반까지 발매해 주셨어요. 한국인 최초로. 콜롬비아 레코드요? 네, 그 유명한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유학 가셨다가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미국 유학이네, 네네. 미국 유학. 미국 유학까지 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936년 3월 12일 날 경성역에 나타납니다. 경성역에 나타났는데 이분이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안기영 귀국 독창회라고 하는 걸 열려고 했어요. 귀국 독창회. 그 공연이죠. 근데 그게 조선 총독부에서 치안상의 문제를 들어서 공연 허가를 취소해 버립니다. 근데 이제 좀 의아하잖아요. 이게 무슨 뭐 집회도 아니고 안기영이 독립운동하신 분도 독립도 아니에요.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치안상의 이유로 독창회를 취소시켜 버렸지? 좀 의아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안기영의 스토리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기영은 다 비슷한 나이예요. 아까 뭐 1901년생 막 이랬잖아요. 안기영도 1900년생입니다. 1900년생이고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집이 부유하진 않았어요. 집이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셨습니다.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음악가적 성향이 있는 분이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분이었던 거죠. 음악 공부를. 근데 어려운 살림임에도 계속적으로 집안에서 이렇게 좀 밀어주고 있었어요. 공부를. 그러다가 소개팅을 하는데요. 소개팅. 이 안경이라는 분이 이제 이성규라고 하는 분이랑 소개팅을 해요. 근데 이성규라고 하는 이 분도 굉장히 고학력에 잘 사는 집안입니다. 일단 집안이 되게 잘 살고요. 근데 이성규라고 하는 분이 그 숙명여학교 나오시고 교사로 활동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안경이랑 소개팅을 한 다음에 결혼 이야기가 조금 오갔었던 거죠. 근데 이성규 부모가 처음에는 안경네 집안이 조금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네. 해요. 근데 이성규가 많이 좋아했나 봐요. 이성규가 많이 좋아했나 봐요. 왜? 네, 왜, 답답합니까? 역시 결혼은 남자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적극적인. 그럼요. 네. 근데 뭐 안기영이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총망받는 성악가였습니다. 총망받는 성악가. 그러다 보니까 안기영이 처음에는 안기영이 거절을 해요. 나는 집안이 가난하니 공부를 마칠 때까지 결혼하긴 힘들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거든. 알아, 딴 사람이랑 결혼해라. 근데 이제 뭐 여자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네. 승낙을 한 거죠. 그냥 아 그래, 네가 좋다면 그냥 해라. 뭐 집안은 조금 좀 풍족하진 않지만 실력이 있고 앞으로 유망한 사람으로 클 것 같은데 그래 알겠어라고 하고 결혼 자체를 이성균의 집안과 이성규가 설득을 해가지고 하는 게 됐어요. 모양새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의 조건. 대신 안기영 보고 조금 유학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좀 있다 가라. 애까지 낳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안기영이 그것까지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애를 낳아요. 애를 낳았는데 8년간 네. 8년간 이성규가 이 안기영 자기가 원해서 한 결혼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했겠어요. 그래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 안기영의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네. 자기가 아무래도 더 좋아해서 추진한 결혼이니까 더 헌신했겠죠. 뒷바라지를 엄청 해줍니다. 뒷바라지를 엄청 해주고 어느 정도냐? 애가 둘이나 낳거든요. 근데 딸이 태어나고 2주도 지나기 전에 네. 또 임신해? 아니요. 일을 하러 가. 바로 산후조리도 못한 상태에서 네. 왜냐하면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될 거예요. 음악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니까. 심지어 유학 자금까지 모아야 됐었거든요. 아니 이게 이렇게 예술하는 남자에 대한 그게 좀 있을 수 있죠. 여성분들의 매력. 좀 그런 게 있나 봐. 매력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계시잖아요.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니 돈은 진짜
쥐뿔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예술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테너. 재능이나 감성 이런 거에 반해가지고 테너. 테너가 목이 좀 굵은. 네, 빡. 아니 고음 쫙쫙 올라. 어. 노래 한 곡. 아 오늘 너무 여보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노래 한 곡 딱 하면. 딱 불러주고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네. 아닙니까? 아니 가영 씨는 그런 거에 흔들려요? 아, 저 어릴 때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예술 쪽 하는 애들 매력적이라고 했다가 한번 크게 대인 적이 또 있어요. 아, 아 가수였습니까? 그 후로는 손 작곡한다고 깝치는 하나 있어요. 아이돌은 없었습니까? 아이들은 없었고 작곡을 하긴 했어 그러면 결국은. 몰라요. 아니 근데 아, 있었던 것 같은데. 노래는 딱 이렇게 앞에서 불러주면 그 불러주는 노랫가락에 그냥 반해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작곡은 그냥 앉아가지고 맨날 작업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예술인 같이 안 보일 수 너를 있잖아. 위해서 작곡해주고 들려주고 이런 거 했었어요? 약간 편곡 같은 거 해가지고 아 평을 치니까. 네, 그런 거 약간 보내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저건 뭐라고 하나 신디 같은 거 못 치면서 괜히 이거 생 지랄하는 애들 있죠. 아니 그 생지랄이라고 표현하시면 저는 그런 놈을 알아요. 그런 놈들이 나를 안기영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엄청 유명한 이때부터도 굉장히 유망한 아 이미 네 이미 유망한 사람이었고 아 저는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진 못하지만 그래도 오래 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도 집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만 일단 데려가면 일단 집으로만 데려가면 그래서 이제 몇 개 이제 제가 악보를 외우고 있는 게 몇 곡 없었는데 몇 곡 있어요. 제일 서정적인 걸로 몇 개 외우고 있었거든요. 옆에 안 칩니까? 그냥 뭐 하고 있다가 그냥 뭐 자연스럽게 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손 잡고. 난 피아노 친다 이러고 치면 또 멋 없어. 자연스럽게 치게 되겠죠. 그럼 피아노 치다가 이제 다른 거 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음. 김쌤 정신 차려. 이때까지는 근데-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근데 느꼈어요 확실히 진짜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된다. 아 음악 그렇죠. 그렇죠. 음악 잘하는 남자. 이분은 뭐 거기에다가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그러니까. 하셨던 분이니까 아무튼 그래 매력에 빠졌는지 이제 유학 자금까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학을 떠납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네. 이때 미국으로 배 타고 가야 돼요. 네. 몇 달을 가죠. 예, 몇 년을 그거를 학교 생활하면서 다 빚까지 내가면서 류마티스 걸린 상태로 몸에 병이 걸렸네. 예, 다 해줍니다. 아이 낳고 막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영양 상태도 안 좋으니까 병이 왔구나 관절염. 월급 44원이었답니다. 월급 44. 아까 전에 강명화 수천원. 수천원을 벌 때 야. 이분은 뒷바라지 아니라 월급 44원으로 미국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남편을. 그리고 돌아옵니다. 네. 1928년에 안기영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데 부산까지 내려가서 왜냐면 이제 부산으로 들어오면 부산에서 경부선 타고 이제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 그 마중 나간 거죠. 네. 부산까지 마중 나가서 경부선 타고 올라오면서 막 서로 또 얼마나 네. 그랬겠어요. 제가 이날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네. 심지어 이때까지는 이제 안기영이 이때도 계속 막 인터뷰를 할 정도로 언론이랑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막 그러면 막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있기까지는 부인밖에 없다. 이성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엄청 와이프에 대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둘은 실제로 이때까지는 잘 지냅니다. 잘 지내요. 잘 지내고 바로 이분은 돌아오자마자 네. 이화여대 교수가 됩니다. 어. 이화여대 교수가 되거든요. 그땐 이화 여자 전문학교. 그쵸. 네. 이화여자 전문학교. 네. 성악가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이 그렇게 하는데 아픔이 좀 많아요. 첫째가 병으로 죽어요. 이 시기에 돌아와서 이화여전 교수를 하고 있을 때 네. 첫째가 죽고 두 번째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 아들도 생후 얼마 안 돼서 또 죽습니다. 그런 아픔까지 겪고 네. 그런 아픔까지 겪지만 아무튼 이제 교수가 됐으니까 돈을 네. 어느 정도 모은 거죠. 조금씩 돈을 모으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살림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고생하는 조강지천 이제 챙겨야지. 그렇죠. 근데 또 하필이면은 애를 또 낳고 죽고 막 이러다 애가 죽고 막 이러다 보니까 류마티스가 좀 심해져가지고 입원을 합니다. 네. 세브란스 네. 입원을 해요. 엄청 고통스러울 텐데. 네, 입원을 했는데 그 입원 중에 네. 이상한 풍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입원 중에 네, 입원 중에 안기영이 제자와 바람이 났다는. 리와 여전. 네, 상황상으로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듣는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거를 이제 아니라 그래요. 안기영이 네. 절대 아니다.
죄자랑 당연히 부인하겠지. 부인을 하죠. 부인을 하고 하는데 근데 김현순이 그럼 누구냐?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부의 세계인가요? 드라마. 네. 그거랑 약간 비슷해요. 스토리가. 거기도 영화 감독이잖아요. 네. 예술하는. 네네. 근데 김희애도 그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네네. 의사. 집이고 그렇잖아요. 이성균의 집도 유복한 집이에요. 네. 가난한 집안이 아 아니에요. 본처의 집. 네네네. 근데 김현순네는 압도적인 집안입니다. 경성 제일 부자. 경성 제일 부자. 제일 부자네 집 딸이 음. 이화여전 성악과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성악과에 들어가겠죠. 여자. 그 부부의 세계에서도 바람피는 그 한소희 집이- 씨도 한소희가 좋아요. 엄청난 부잣집 네. 앞딸이잖아. 말도 안 되는 부잣집이잖아요. 네.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인데 소프라노였습니다. 소프라노. 네. 근데 이분도 뭐 유망한 소프라노였대요. 네. 왜냐면 이때는 돈 있으면은 뭐 압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산책도 다니고 음악회도 다니고. 음악회도 다니고 이제 서로 이제 김현순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뭐랄까 예술적 공감대를 네. 서로 할 수 있는 부부가 아니죠 이때는 그런 사이였던 거죠. 사제지간. 사제지간이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랑에 빠졌던 모양이에요. 안기영이. 안기영이 좀 빠졌는데 나이 차도 좀 날 거 아니야. 스승과 제자니까. 아니죠. 이때가 1920 지금 이제 8년이니까 네. 28이에요. 안기영도. 어. 안기영도 28인 거고 네. 김현순이 뭐 이때 신입생이라고 해봐 20살이면 20대 초반. 뭐한 7, 10살 8살 정도 안쪽이네.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이때는 일찍 교수가 됐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둘이 사랑에 갑자기 빠지게 되는 게 조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아, 그거 안 좋아. 조교. 왜요? 어떤 경험담? 일이 있을까? 네. 조교 누구였습니까, 교수님? 조교.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 그럼 교수님이 조교실 때 경험담이신가요? 무슨 소리 하는 내가 봤을 때 남들이 그런 거 봤는데 본인이 못 해본 게 한이 돼서 이러시는 것 같아. 아무튼 조금 사랑에 빠졌어요. 둘이 네. 사랑에 빠진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푹 겁니다. 빠진 거야, 푹 빠진 거.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뭔가 당연히 이제 와이프에 대한 얘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안기영님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저는 제자랑 저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김현수는 정사를 하자라고 설득을 합니다. 같이 죽자. 안기영한테. 죽자. 정사. 이게 아까 전에 말했었던 그런 겁니다. 아직도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런 위계적인 차이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네. 여성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치욕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자기는 죽어야지 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때 안기영이 말립니다. 난 죽기 싫어요. 죽기를 왜 죽어요? 그래도 살아야죠. 조선서 못 살면 중국으로 가고 거기서도 못 살면 남양이라도 가서 살아야죠. 가 살아야 된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안기영은. 아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일단 조강지처 그렇게 아픈 조강지처 버렸다는 게 일단 괘씸하긴 그렇죠. 하지만 이혼할 용기도 없었던 거야? 이혼이 안 되나? 그때는 이혼이. 요거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시기는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거든요. 이혼은 합의 이혼밖에는 없어요. 합의 뭐 지금도 아마 비슷하긴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성규가 허락을 안 해주면 이혼이 안 됩니다. 근데 이성규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자기 바리바리 돈 보태서 미국도 보내주고 했는데 어떻게 이혼해? 빚내가면서 지금 빚이 있어요. 자기 앞으로 빚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시기에는 또 주변에서 남자 돌아온다. 잘 설득해 다시 데리고 살아. 이렇게 얘기했겠지 주변에서.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뒤에 계속 나옵니다. 네. 안기영은 계속 이혼을 해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성규가 그걸 계속 거부합니다. 당연히 거부하지. 그럼. 어떻게 잘 사는 꼴 어떻게 봐 그거. 그 다음에 이게 짜증났던 게 차라리 이성규가 이때 간통죄를 묻고 싶었대요. 간통죄로 고소하고 싶었는데 이때의 간통죄는 남성이 여성한테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쓰레기 인식이 같은. 네, 그런 시절이에요. 이게 조선 민사령. 네. 그죠? 그 시절이죠. 이때는 이제 총독부 재령 그러니까 때니까 남자는 아무리 바람을 펴도 여자는 참아야 되는 거죠. 참아야 돼. 신고할 수 없는. 간통이 성립이 안 되는. 그 간통 이때 간통도 직접 결합을 적발해야 되나요? 뭐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물론
근데 사실은 본인은 인정한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김현순도 인정을 한 거고 아. 다 인정을 한 거고 물론 이걸 인정을 안 하면야 가서 적발을 해야 되지만 이건 인정을 한 거니까.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근데 이제 김현순이 이때 이제 이화여전을 졸업해요. 그리고 밀라노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네. 아, 돈이 얼마나 많았어. 이 시절. 이 시절에 야 지금 우리도 밀라노를 잘 못 가는데 잘 못 가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가봤어. 20년대 30년대 지금 이제 밀라노로 밀라노로 유학 가려는데 그때 안기영이 불안했나 봐요. 이러다가는 이성규도 떠나고 둘 다 이럴 수 있지. 김현순도 떠나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 새끼가 이 새끼라는 표현 써도 됩니다. 아주 쓰레기 짓을 혼자 150원과 네. 이것도 아마 뭐 이성규 돈이었겠죠. 네. 이성규도 150원과 트렁크 하나를 챙기고 하얼빈으로 갑니다. 혼자. 혼자? 왜 그랬지?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네. 김현순한테 편지를 씁니다. 와라. 내가 하얼빈에 있다. 아. 오라는 거죠. 유학 가지 말라는 거. 나한테 와라. 그건 약간 좀 쓰레기 틱. 진짜 개쓰레기네. 근데 김현순이 또 그걸 받아 듣고 응. 네, 유학을 포기하고 네. 하얼빈으로 가서 만납니다. 야 이것도 대단하다. 네. 이 유학을 포기한 내연녀 미래까지 잡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자기 와이프 인생 저렇게 망가뜨려 놓고 지금 내연녀 인생까지 지금 야 이게 그래 이게 너무 이렇게 딴따라들은 딴따라들이라고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나도 딴따라입니다. 네,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이게 예술하는 사람들은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둘이 그래서 만난 다음에 베이징으로 가요. 네. 베이징으로 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이징에 병원을 개업한 김현순의 오빠가 있었어요. 부자니까 네, 부자니까. 끝까지 여자 쪽 집안에 빌붙는 빌붙는 거죠. 네. 빨대를 제대로 꽂았네. 네, 그래서 이제 김현순이 가가지고 오빠한테 돈을 달라 그러는데 안 줘요 처음에는. 야씨 이거 제 유부남 아니야? 오빠 입장에서 아니, 지금 김현순네 집안 말씀드렸잖아. 어마어마한 부자에 잘 나가는 집이에요. 근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 유부남 애 딸린 유부남이랑 너 뭐하냐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주는데 김현순이 핑계를 그렇게 됐대요. 옷 사게 얼마만 구두나 사게 그건 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오빠도 알면서 주는 거지. 오빠가 된 입장에서 유부남이랑 그 같이 살면서 생활비 주는 거는 용납이 안 되지만 그렇게라도 거짓말을 하면 그냥 속아주는 척하면서 주는 거지 뭐. 우리네 부모님들도 솔직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 창고서 산 거 또 산다 그러고 막 그래도 다 그냥 알면서도 그냥 주셨잖아 솔직히. 이 김현순 씨도 대단한 게요. 10원을 받아요. 구두를 산다 그러고 10원짜리는 안 사고 6원짜리 사긴 사셨대요. 네. 그러니까 6원은 사고 4원은 붙이는. 동화전과 2만 원 받아서 15,000원짜리 사고 한 거야. 5,000원은 킵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김현순도 씀씀이가 있네 일단 기본적으로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 집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렇게 사랑에 그렇게 올인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야. 아무튼 그러다가 근데 이제 계속 여기서 자리를 잡고 싶었는데 이 중국 쪽의 교포 사회에서는 눈밖에 나가게 돼요. 어쨌든 안경 그 유명한 안경인데 네. 어떻게 보면 사랑의 도피를 해온 네. 거잖아요. 근데 무슨 사랑의 도피예요? 불륜의 도피지. 그러니까 좀 소문이 안 좋아져서 결국은 중국 생활을 접고 일본으로 갑니다. 도쿄로 가는데 일본 상황이 다른 거예요. 온다고 할 때부터 플랜카드를 걸어줍니다. 안기영 귀국이 아니라 이제 일본행 환영 뭐 연주회도 열어주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둘 다 어쨌든 예술인이니까 네. 공연을 하면서 먹고 살아요. 먹고 살게 됩니다. 이때 아기가 태어나죠. 김현순과의 아기가 태어나면서 네. 김현순의 아빠가 허락을 해줍니다. 이제 애까지 생겼는데 이제 어쩔 수 없다. 네, 어쩔 수 없구나. 난 근데 지금 조강지처 이성규의 상황이 너무 궁금한데. 병원에 계속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성규의 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하얼빈으로 도망갔을 때는 실종이에요. 갑자기 없어진 네. 거니까.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원래 이 사라진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안기영의 그 독창회 날이었어요. 네. 노래를 부르고 10시면 회식 갔다 올게 하고 그리고 도망간 거야? 회식 간다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찌질해. 존나 찌질해. 그 회식 간다 그러고 도망가고 없어졌으니까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찾아다닌 거죠.
상황으로 완벽하게 맞닿진 않는데 일권이 형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가만 있어 남자들 손 들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도망간 거 아니야. 당당하게 어디 갔다 오겠다 당당하게 이런 갔다 거 아니고. 아니고 쓱 빠져나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신문을 봅니다. 신문. 상하이에서 그 안기영이 있다라는. 네. 남편이 상하이에 있다는 거를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편지가 와요. 안기영한테. 네. 편지가 오는데 거기서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쓴 거죠. 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이성규가 그 돈을 붙여줘. 아, 근데 김현수랑 같이 있었잖아요. 네. 피아노 팔고 뭐 이러면서 돈을 붙여줘. 아 진짜 너무 그다음에 안타깝다. 저 중국에서 아직은 중국에 있을 때 응. 그때 이제 뭐 이제 자기가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복이랑 구두를 또 사가지고 붙여요. 보내고. 네. 야 장병천은 모르겠는데 안기영은 정말 1도 실드가 안 됩니다. 실드가 안 돼요. 이 남자 사람은. 이 사람은 실드가 되는 사람은 실드가 안 아니에요. 돼요. 네, 실드가 안 됩니다. 예술가잖아, 예술가. 근데 이제 이성규 입장에서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집안 살림을 팔면서 지금 뒷바라지를 하는 거야.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김현순이랑 갔다는 거 알 거 아니야. 알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그냥 보내주는 거야. 거예요. 다시 이때까지도 사랑했나 보네 진짜로.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아니 집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선택한 남자를 그냥 이때 당시에 시대 정서가 시대 정서가 그랬었던 거 내 같고. 남편이니까 죽이고 싶어도 내 남편이니까 이런 정서가 있었나 보다. 근데 애들도 딸려 있고. 애 때문이 애들. 애 때문이었겠죠. 애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안기영이 네. 뭐라고 신문에다가 얘기하고 다니냐면 나는 조선의 이혼제도, 결혼제도에 커다란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와 정식으로 결혼할 수 없는 비애, 싫은 아내와 이혼할 수 없는 고민, 이 때문에 젊은 조선 청년 남녀의 고민이 얼마나 컸을까요? 라는 인터뷰를 미친 새끼 진짜. 그래서 이제 여기 절로 나오네. 시대의 모순을 아는 사회 개혁가로서의 안기영이 되는군요. 이성규가 이제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돈을 묻히지 않고 이제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몸이 계속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몸이 안 좋아지면서 교원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 류마티스 걸려가지고 관절염 걸려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애들 키워야 되니까. 네. 그런 상황에 네. 그런 상황에 아직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그 고국 네. 공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성역에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사랑의 찬가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들으니까 이제 빡심이 올라오네. 매기는 건데. 사랑의 찬가인데 이게 뭐였냐? 내가 그동안 내가 비겁하게 밖에 나가서 사랑했었던 거를 속죄한다. 나는 당당히 사랑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찬가. 당당히 김현순과 사랑하겠다. 김현순과 사랑하겠다라고 하면서 온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조광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네. 되게 유명한 잡지거든요. 그 잡지에 그 안기영 김현순 탈출 방랑기라고 하는. 지네들의 사랑을 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미화하고. 미화하고 포장하는구나. 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간 고토에 돌아올 면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4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꾸준히 성악을 연구했습니다. 조선 음악계에 기여하여 속죄의 만분지일이나마 하려고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눈물과 정과 피로 떠나간 우리는 다시 눈물과 정과 끓는 피로써 조선 음악계에 기여하렵니다. 이게 그거거든. 야, 이거 야구로 보답하겠다. 사고 친 애들이 야구로 보답하겠다. 원조네 이게. 음악으로. 야구로 원조네. 음악으로 보답하겠다. 개소리거든. 네. 응. 그래. 야, 이게 부부의 세계였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홍모 감독이 떠오르네요. 저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무튼 근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 다 알잖아요. 난리가 난 거죠. 짱돌 들고 네. 짱돌 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짱돌을 그래서 들려고. 총독부에서 치안상의 그래서 치안상의 이유로 폭동이 일어났다. 이 사랑의 찬가 독장에는 열리지 못하고 취소가 됩니다. 결국은. 대중의 그 심기를 건드렸네. 지금도 야구 선수가 음주운전하고 뭐 이렇게 무리 일으켰다가 돌아오면서 야구로 그리고 실력으로 보답하겠다 그러면 씨발 내가 그거 원하지도 않는데 네가 뭐 그걸로 보답을 해. 이 소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취소가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로도 둘이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사는 찾기는 힘들었어요. 네.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둘은 안기영과 김현수는 같이 음악 생활을 계속합니다. 같이 뭘 해요? 둘. 네. 그 둘은 계속. 진짜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어쨌든 집안에 인정 받았잖아. 그렇죠. 김현수네 김현수네 집안에서 집안은 인정을 지원도 받았으니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럼요. 빵빵하게 지원을 받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광복 이후에 네. 해방 이후에 처음엔 이제 서울특별시 음악건설본부 작곡부장을 네. 맡다가 갑자기 조선음악가 동맹 부위원장을 역임하다가 네. 북한으로 갑니다. 갑자기? 네, 북한으로 가셔가지고 해방전사의 노래. 라는 걸 쓰고 갑자기 북한에 정착을 하세요. 사회주의에 감화됐나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사회주의적인 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사상적 맥락들은 잘 모르겠지만 김현수 데려갑니까? 네,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1950년에 월북을 해요. 네. 1950년 월북을 한 다음부터는 평양음악대학교 성악 교수로 후진 양성과 창작 활동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시다가 네. 뭐 숙청당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북한의 평양음악대학에서 교수로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천수를 다 누리고 네네네. 세상이 원해서- 이래서 불공정해. 원해서 가는 수도 있는데 그 당시는 체제 경쟁이기 때문에 이런 그랬을 수 사람들을 있죠. 데려와서 그 당시 유명했던 개그맨이라든지 뭐 사회를 보는 사람들든지 음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데려와서 야 우리 북한에 오면은 그냥 부부로 인정해서 살게 해줄게 했겠지. 그러니까 갈 수 있었겠지. 1980년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이제 80살까지 사신 거예요. 야, 천수를 누렸네, 누리시고요. 진짜. 아들 김현순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네. 같이 남식이? 갔으니까 그분이 안남식 씨인데 이분도 북한에서 공훈 배우 칭호를 받으면서 피아니스트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셨던. 북한의 자리를 잡고 북한에서 이제 북한에서는 영웅 뭐 칭호 받으면서 하셨던 귀족으로 거죠. 살았겠네. 네. 안남식은 원래 있었던 이성규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런가? 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없나? 네, 아버지가 이때 이미 어마어마한 스타고 유명한 스타고. 네. 미성규와 낳은 자식은 어떻게 끝까지 케어 안 했어요? 네. 버렸죠. 버린 거죠. 그다음에 아마 월북을 했으니까 아마 계속 한국에 남아 있었던 이 집안은 이제 영을 끊고 살았겠죠. 그리고 아마 좀 고되게 살았을 겁니다. 네, 부모님이 일단 몸이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정확한 내막 그거는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네.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김현순과 안기영이 이제 북한으로 간 거고. 그거 봤어요. 장모가 귀국했을 때 보고 싶다고 막 아, 그랬는데 네, 그죠? 그렇죠. 그죠? 그 김현순 이제 그 이성균의 집에서 네. 처음으로 경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네네. 한번 만나자고 해요. 얼굴이나 보자. 얼굴이다 하루도 한번 보자. 네. 야, 네 자식들이라도 한번 봐야 되지 않냐. 심지어 자식들도 안 봅니다. 쓰레기. 진짜. 근데 이제 안기영의 그 노래 해방전사의 노래 네네네. 그거는 사실 뭐 80년대에 그 뭐죠? 그 운동가요 그 부분에서 이제 소개는 됐었던 게 그래요? 있었어요. 근데 그게 비슷한데 이제 북한 노래로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안기영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죠. 안기영이 쓰레기였던 거는 몰랐고 그냥 노래만 가져온 거니까. 네, 그러니까 노래만 가져온. 그래서 계속 그 귀에 익은 거예요. 안기영이라는 사람이. 저도 근데 이제 제가 화석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살아있는 화석이죠. 느낌이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월굴했을까? 아니 납북 당했을 수도 있는 건데. 자발적인 월북이었습니다. 네. 자발적인 월북이었고. 배려했겠죠.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우리는 인정해주고 부부로서 인정해주고 너 뭐 음악하는 것도 도와주고 할게 했겠지.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그 역사 이야기 아니에요. 네, 네.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 일제 강점기에서 이제 독립하기 전까지 그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있었던 네. 여러 가지 정사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이거는 뭐 역사가 아니라 그냥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네, 여러 네,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서 자유롭게 저희가 네. 의견을 보태가면서 네. 이 시간 꾸며봤습니다. 여기에는 다들 말을 안 보태시네요. 저 실드는 아무도 안 치고. 실드가 안 돼 이거는. 이거 어떻게 실대 이거를? 둘은 진짜 사랑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똑같은 아주 비슷한 형태 지금 또 사랑 있잖아요. 홍상수 김민희 이 사랑도 100% 응원받을 수 없잖아. 없지. 없는데 이거랑은 조금은 다르죠. 왜냐면은
이성규처럼 뒷바라지를 계속 해주면서 바람핀 게 아니고 홍상수 감독은 지 돈으로 계속 바람피는 거잖아요. 네, 그거 약간 맥락이 조금 다르지. 여기 섞고 싶지 않은데. 나는 맥락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맥락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 안경이 더 쓰레기지. 아, 그럼요. 이건 1도 실도 안 된다니까. 그 어떤 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 이 사람한테는. 근데 뭐 쓰레기를 뭐 구분해서 의미가 있나? 아, 어차피 이제 또 다 여성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 아 절대 단연코 실드가 안 된다. 시대적 맥락 속에서도 그러니까 실드가 안 된다. 쓰레기나. 근데 이제 30년대에 안기영이 주장했던 뭐 어쨌든 거짓이든 뭐 위장을 하려고 했던 조선의 결혼제도, 이혼제도, 불합리성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그 시대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뭐 여성의 어떤 이혼의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이걸 안기영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는 좀 애매하죠. 아, 그쵸.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가장 많이 이제 타격을 받았던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북으로 가서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어쨌든 안기영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그 부분에서는 좀 타격을 받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네. 저는 이게 이성균님이랑은 전혀 별개로 그냥 당연히 당시의 시대적인 맥락상도 이렇게 헌신하는 문화라든지 너무 당연하고 저도 이 시대이면 당연히 이렇게 남편한테 헌신했을 것 같고 좋아했던 마음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이거랑 전혀 별개로 아 진짜 남자한테 이런 식으로 잘해주면 절대 안 된다. 아. 이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아. 그냥 나 좋을 대로. 본인은 퍼주는 연애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아, 펴주는 연애만 해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렇게 깨달았다고 하고선 또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하던 사람이 계속 하거든요. 저건 어. 못 고칩니다. 주변에 보면 선물 아니, 받는 애들만 계속 선물 받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니, 저주를. 그렇게 사시라고. 둘이 잘 싸워. 그치? 근데 이제 확실히 결혼은 일찍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김지현 선 어떡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행복하니까. 행복하니까. 저 일찍 안 했어요. 예. 행복하죠? 30대 했는데요. 뭐. 네. 예, 저는 행복합니다. 네. 네, 김지원 쌤은 행복하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번 주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